반갑습니다. 모든 경매 낙찰자가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꿈꾸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은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뜰한채 아파트 사건 번호 2018타경 6339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여러 지역을 분석하면서 지금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됐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매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 가격 변동도 살펴보고 거래량도 살펴보고 예상 낙찰가도 분석해보는 그런 과정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김해시로 가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김해시 아파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고 찾는 의식주의 아주 중요한 주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아파트. 전용면적 12평. 혼자 살기 좋은 아파트죠. 대지권 7.9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는 거. 여러 번 반복했지만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소유한 구분 소유권자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의 구분 소유권에 해당하는 그 대지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의 지분, 그것이 7.9평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는, 그 정도 가치에 해당하는 양이다. 자, 그것도 같이 매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소유자는 김경희, 채무자도 김경희, 같은 사람이 대출을 받은 것이다. 채권자는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사건 접수는 2018년 5월 23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1차는 2019년 1월. 그러면 총 한 8개월 정도 걸렸죠. 예,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그 경매 절차를 밟아서 그냥 평범한 시간 소요가 걸린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정가 1억 1,300이었습니다. 1억 1,300. 이것은 경매 접수될 당시 감정 시점 2018년 5월 정도의 현재 시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9,04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한번 변경이 되고 다시 입찰돼서 7,232만 원 최저가로 진행 중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이쪽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이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 유찰되고 64%까지 떨어지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생긴 아파트죠. 주공. 뜰한채 아파트. 어느 지역을 가도 있는 아파트 브랜드죠.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내용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8개월 정도죠. 소요된 이 사건. 자, 등기 필증 제출되면서 경매 사건 진행됩니다. 부동산 현황 조사, 그리고 감정 평가, 그리고 채권자의 보증서 제출됐습니다. 교부 청구 제출되고 있고요. 채권자의 보증서 정도. 그리고 매각기 명기 신청서. 변경이 한번 된 기록이 있었죠. 그 변경된 기록. 특별한 세입자의 어떤 권리자, 세입자, 이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이 어떤 현황이냐. 15층 중에 이 아파트는 15층입니다. 그 중에 9층이다. 사용 승인은 96년이다. 그러면 2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노후 아파트 초입에 들어선 아파트다. 침실, 족실, 주방, 식당, 현관, 발코니 등이 있다. 전용 면적 12평이니까 우리 원룸 투룸 정도 크기의 어떤 그 아파트입니다. 상당히 시장에서는 가치가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찰돼서 지금 최저가 64%까지 떨어졌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이 64%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나아진 기미가 거의 없다. 아직도 그 바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서 51%까지 떨어진다면 이거는 시장이 더 꼬꾸라졌다는 거죠. 즉 시장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하게 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애청자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남겨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은 있기 힘들다. 예, 여기서 천천히 떨어지거나 천천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이 필요한 실사용자라면 특별히 고민하지 마시고,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매라 가정하고 지금쯤은 무조건 매수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임차인 그리고 등기 현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전문자 현황과 등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집행관이 확인해 보니까 임차인은 조사된 내역이 없다. 법원을 방문해서 권리신고한 사람도 없고, 찾아가 보니까 폐문부지돼 있다. 그래서 전입 세대를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2005년에 지금의 소유자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사고, 그리고 얼마는 아니네요. 12년 정도 지났죠. 중간에 어떤 등기 현황이 있겠지만 그것은 다 말소되고 없고, 현재 남아있는 말소 기준 등기, 첫 번째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1순위 근저당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27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권리관계, 소유자가 살고 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는다면 등기상에 인수될 부담은 없습니다. 1순위 근저당, 그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되고, 그 등기라고 해봐야 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공과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는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고,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나왔다면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비 연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면 꼭 확인해 보시고, 공과금도 관리실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임차인은 없습니다. 신고도 없고 확인이 안 되지 않았다. 전입세대 연락을 보니까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다. 명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자를 상대로 할 것이고,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들어갈 비용은 180에서 한 200 정도 예상하셔야 되고, 한 180만 원 이하에서 합의해서 한 100만 원 정도면 무조건 감사하다고 이사비 드리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명도 행위, 명도에 필요한 비용 정도만 예상하시면 불측에 손해가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인 매도자가 얼마 정도에 팔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동평행대 물건입니다. 동평행대 물건 4개가 있는데, 보시면 모두 311동이고 311동 층수는 다릅니다. 15, 3층, 1층, 9층. 가격은 9,500, 9,700, 9,500, 9,300. 즉 9,300에서 9,700 사이에 있습니다. 이 몇백만 원 안에서 뭐 올수리가 됐느니 혼자 살기 좋은 집이니 남양이니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실거래가를 보니까 2019년 하나 있었습니다. 9,400. 지금 호가하고 있는 가격이 딱 중간 정도. 6층입니다. 대상물의 거래 가치는 얼마냐? 지금 현재는 뭐 9,500 정도, 한 중간 정도, 9,000 중반대 가격인데, 과거에는 1억 1,300 정도 감정이 됐었다. 그때는 저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요. 그럼 지금 한 2,000 정도 떨어졌죠. 2,000이면 이 가격이 거의 20%에 해당합니다. 20%.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지금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을 내자면
약 10% 정도 하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은 거제, 통영, 김해, 창원 뭐 이런 조선업에 많이 기대서 경제 활동을 해왔던 지역에서는 그냥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주 심한 곳이 30% 정도. 예. 창원 동면 같은데 이런 데는 경기 상한가 그리고 기존의 부동산 그 지역의 부동산 구조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던 지역 그런 곳은 뭐 이 정도까지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능 금액은 저는 9천에서 9,500 정도가 가장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다 라고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도 있고 일동 한신도 있고 비슷한 평형대를 뽑아서 과거에 제가 분석했던 자료들 거기에 보태서 5개를 제가 했습니다. 최근에 낙찰됐던 2019년 4월과 3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겠죠. 한국 아파트 그리고 뜰 한 채 모두 98년, 96년 전용 면적 18.1평 비슷한 평형대고 8층과 12층 남양이고 동양입니다. 자, 3차까지 갔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 모두 3차까지 갔었습니다. 즉 2018년과 그리고 2019년 현재 큰 변화는 없다. 무조건 3차까지는 간다. 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쟁률 보시면 11대1, 12대1, 6대1, 1대1, 22대1.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12대1과 11대1도 이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6대1과 1대1 정도는 뭐 실사용자들 위주로 갖다 쳐더라도 10대1이 넘어가는 경쟁률은 지켜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다. 즉 여기 있는 이 정도 평형대의 소형 그리고 저가 아파트들은 언제든지 현금 보유량이 많은 보고 있는 지금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다. 자, 이런 것이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이러했고 거래 가능 금액이 이러할 때 그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것은 시세 대비 95, 91, 92, 93, 90 조금 중구난방인 듯 하지만 자, 그것을 현재 물건에 가장 근사치 가까운 가중평균을 구하면 92.88%가 나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계산과 설명은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낙찰가는 8,379만원. 상한가 적용하면 8,840만원. 8,300과 8,300과 8,800 이 금액 사이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이 중간쯤 어느 가격에서 형성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최종 예상되는 모든 비용은 8,600 중간 가격 했을 때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뭐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이사 비용 하면 8,890만원 정도에서 최종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겠다. 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수업을 듣고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강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한 기부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